7억 5,800만 원.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겐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꿈의 액수이자 서울 외곽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거대한 금액이 단 한 번의 거래로 증발해버렸습니다. 강동구 역시 예외는 아니죠. 최고가 대비 2억 3천만 원이 힘없이 깎여나갔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굳게 믿어왔던 강남 불패라는 견고한 성벽에 지금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포착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남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황금의 요새라고 믿어왔습니다. 자산가들이 모여 정보를 독점하고 가격을 지탱하는 그들만의 안전한 성역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그 요새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승전고가 아니라 처절한 비명입니다. 현장 중개업소들이 집주인들에게 건네는 조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15억 넘는 집을 팔고 싶다면 이제 제발 마음부터 비우셔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가격 협상이 아닙니다. 시장이 집주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최후 통첩과도 같죠. 이제 가격을 대폭 깎지 않으면 탈출조차 불가능한 성문 폐쇄의 시간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조금 조정받나 보네라고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가 3주 연속 하락하며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건 일시적인 출렁임이 아니라 시장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의 상징이자 자부심이었던 내 집이 오늘부터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벽 위에서 여유롭게 아래를 내려다보던 승리자들이 이제는 누가 먼저 성문을 열고 나갈 것인지 서로 눈치를 보며 몸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수십억 자산가들이 왜 수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토록 서둘러 성 밖으로 탈출하려 하는 걸까요? 단순히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짜 공포로 몰아넣은 건 눈앞의 하락이 아닙니다. 바로 달력에 빨간 줄로 표시된 5월 9일이라는 잔혹한 데드라인이죠. 이 날짜가 지나면 그들이 가진 황금 열쇠는 순식간에 녹슬어버린 쇳덩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5월 9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토록 필사적인 탈출극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9일. 이 날짜가 대한민국 다주택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는 그저 평범한 봄날이겠지만 이들에게는 전 재산의 운명이 결정되는 심판의 날과도 같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수억 원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잔혹한 현실이 지금 눈앞에 닥쳤습니다. 강남의 집주인들이 밤잠을 설치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일구어온 자산이 세금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열어두었던 양도세 중과 혜택 종류. 이것은 사실 다주택자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대피소였습니다. 세금이라는 폭풍우를 피해 자산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마련된 유일한 통로였던 셈이죠. 하지만 그 대피소의 문이 이제 서서히 닫히려 합니다. 5월 9일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파격적인 혜택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제 대피소 입구는 먼저 들어가려는 이들의 아우성으로 가득합니다. 강남 3구는 물론이고 1년 넘게 굳건히 버티던 강동구마저 56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이런 처절한 탈출극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매물이 많아진다는 사실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매물들이 던지는 성격을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집들은 단순한 급매물이 아닙니다.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 제 값을 안 줘도 좋으니 가져가 달라는 간절한 구조 신호에 가깝습니다. 가격을 수억 원 깎아서라도 지금 파는 것이 나중에 감당해야 할 세금, 폭탄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냉정한 계산이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탱해주던 강남 아파트라는 화려한 껍데기가 이제는 세금이라는 하방 압력에 의해 무참히 짓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허겁지겁 대피소로 뛰어가는 동안 정부는 대피소 밖에서 또 다른 강력한 작전을 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나는 집이 딱 한 채뿐이라 이런 세금 전쟁과는 상관없어라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안도감이 당신의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준비 중인 카드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집을 가진 모든 사람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십수년간 믿어온 고가 주택의 기준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려 합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12억 원. 이 숫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도 닿기 힘든 거액이고 부의 상징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 이 12억 원이라는 숫자는 부자의 증표가 아니라 오히려 탈출할 수 없는 족쇄가 되어 당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현실은 훨씬 더 가혹합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이미 12억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삼는 고가 주택의 문턱은 여전히 12억 원에 멈춰서 있죠.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 누구나 정부의 눈에는 무거운 세금을 짊어져야 할 고가 주택 소유자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집은 거대한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초등학생 때 입던 작은 유니폼을 억지로 껴입고 있는 꼴입니다. 옷은 터지기 직전이고 숨은 가빠오는데 규제라는 단추는 여전히 꽉 잠겨 있습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낡은 기준이라는 틀 안에 갇혀 서서히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 개편이라는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제 낡은 12억 원의 잣대를 과감히 버리고 진짜 거인들만 골라낼 새로운 그물을 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초고가 주택의 재정의입니다. 강남권의 평균 매매가를 고려해 기준선을 대폭 올리고 그 선을 넘어서는 진짜 부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강력한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설계입니다. 언뜻 보면 기준이 올라가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단순히 기준선만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물 코를 넓히는 대신 그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자산가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명분이 이 개편안의 핵심 동력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집이 국가의 눈에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월급과 비교되어야 할 불로소득의 상징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이 형평성이라는 단어 뒤에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차갑고 날카로운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왜 하필 지금 월급쟁이의 세금을 언급하며 집주인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일까요? 그들이 준비한 다음 카드는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여러분의 경제적 계급을 완전히 새로 정의하려 합니다. 그 소름 돋는 계산법의 실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매달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그 기분, 다들 잘 아시죠? 꼬박꼬박 떼이는 소득세를 보며 이번 달도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했구나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는 앉은 자리에서 집값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올랐는데도 여러분이 내는 월급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어떨까요? 듣기만 해도 우라가 치미는 이 불공평한 저울질이 지금 정부가 보유세 개편이라는 칼을 빼든 결정적인 명분이자 근거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직설적이었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세제 전체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죠.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증세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노동의 가치와 자산의 가치 사이에서 무너져버린 공정의 저울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다시 맞추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은 무겁게 대우하고 가만히 앉아 번 불로소득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셈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무서운 이유는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것이 공정하다는 프레임은 그 어떤 반대 논리도 쉽게 무력화시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세금을 조절해 왔다면 이제는 사회적 정의라는 더 거대한 가치를 위해 세금을 도구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제 보유세는 단순히 집을 가진 대가로 내는 수수료가 아닙니다. 자산의 무게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성격의 세금으로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왔던 자산 관리의 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그 공정의 칼날이 정말로 초고가 주택을 가진 소수에게만 멈춰서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칼날은 이미 그 범위를 넓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나는 집이 한 채뿐이니 공정한 사회를 위해 찬성한다며 박수를 치던 분들도 이 대목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특히 집은 한 채지만 정작 그 집에 살지 않는 분들, 이른바 유령 집주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들을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같은 바구니에 담으려 하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1대0. 집은 한 채인데 실제 거주한 날짜는 0일인 분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이 비거주 1주택자라는 이름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영리한 생존 전략이자 규제를 피하는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나는 집이 딱 한 채뿐이니 세금 걱정 없다며 안심했던 수많은 분의 믿음이 지금 정부가 준비한 보유세 개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꺼내든 칼날은 단순히 초고가 주택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만 올려두고 실제로는 살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집주인들의 안방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성벽 안에 방은 만들어 두었지만 정작 주인은 그곳에 살지 않는 기이한 풍경. 그동안 정부는 이들을 1주택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울타리를 걷어내고 살지 않는 모든 집을 투기용 자산으로 간주하겠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김윤덕 장관이 언급한 보유세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이 초고가 주택과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라는 면죄부가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다주택자와 다를 바 없는 무거운 책임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는 집이 아니면 사는 행위의 대가를 치러라는 정부의 서슬, 펄언 경고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집이 한순간에 세금 먹는 하마로 변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믿었던 그늘진 곳에 정부가 거대한 조명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1주택자니까 괜찮아라는 자기 위안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살지도 않는 집을 소유하며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는 거죠. 자산가들이 가장 튼튼한 방패라고 믿었던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이제는 오히려 발등을 찍는 날카로운 도끼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규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를 초고가 주택과 묶었다는 건 이들에게도 똑같은 징벌적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폭선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살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세금 고지서에는 상상조차 못한 숫자들이 찍히게 될 겁니다. 그 숫자의 정체는 바로 누진과세라는 이름의 거대한 톱니바퀴입니다. 한번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이 누진세의 공포가 도대체 우리의 자산을 얼마나 처참하게 깎아먹게 될까요? 그 잔인한 계산서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배기량이 큰 자동차일수록 엔진 소리가 우렁차고 세금도 많이 나옵니다. 당연한 이치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장착되려는 누진세라는 엔진은 단순히 소리가 큰 수준을 넘어 당신의 자산을 통째로 삼켜버릴 만큼 강력한 흡입력을 가졌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누진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보유세 개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예고편이 아닙니다. 곧 상영될 본편의 잔혹한 시나리오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누진세의 가장 무서운 점은 속도에 있습니다. 집값이 10억에서 20억으로 2배 올랐다고 해서 세금도 딱 2배만 오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진세의 통이 박히는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 자체를 가파르게 끌어올립니다. 자산 가치는 2배가 되었는데 내야 할 세금은 4배, 5배로 껑충 뛰어오르는 기막힌 마법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그 위에 높은 세율을 더 씌우는 순간 당신이 소유한 그 화려한 집은 매달 엄청난 연료를 태워야만 유지되는 슈퍼카가 되어버립니다. 문제는 그 연료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집값이 오르면 그저 웃음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집값이 오를수록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왜 기쁘지 않고 두려운 걸까요? 그것은 이 누진세 엔진이 당신의 근로소득이나 실제 가용, 자산의 수준을 전혀 배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세금 엔진의 소음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결국 그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핸들을 꺾어야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픈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과 옥조처럼 여겼던 생존 전략, 바로 똘똘한 한 채는 이 거대한 엔진 소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강남의 한 채면 모든 규제를 뚫고 나갈 수 있다던 그 믿음은 여전히 유효한 걸까요? 안타깝게도 시장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튼튼한 방패인 줄 알았던 그 한 채가 오히려 당신을 가장 먼저 타격하는 정밀 유도 미사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배신의 전말을 다음 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56주. 강동구가 흔들림 없이 버텨온 시간입니다. 1년 넘게 요동치지 않던 이 성벽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단숨에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튼튼하다고 믿었던 똘똘한 한 채라는 방패가 이제는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무거운 족쇄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집 한 채만 있으면 모든 세금 규제에서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그 방패의 크기와 무게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크고 화려한 방패는 오히려 주인을 지치게 만들고 적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강남 3구가 3주 연속 하락하며 낙폭을 키우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선 일종의 신뢰 붕괴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가 깨진 자리에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냉혹한 질문이 들어섰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라고 믿었던 그늘조차 사라졌습니다. 이제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순간 1주택자라는 면제부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장 비싼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장 가혹한 세금의 화살을 맞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방패인 줄 알고 들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를 겨냥한 정밀유도 미사일의 표식이었던 셈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똘똘함이라는 착각에 빠져 서서히 침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지금처럼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는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제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생존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싼 자산이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돌변하는 이 기막힌 역설의 시대, 당신의 방패는 여전히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무거운 닻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방패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대로 가라앉는 배 위에서 비명을 지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누군가는 배를 버리지만 누군가는 그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 새로운 항로를 찾아냅니다.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두는 법이죠. 지금 이 혼란 속에서 당신이 챙겨야 할 마지막 생존 전략, 그리고 다시 찾아올 골든타임은 언제일까요?
그 마지막 해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현장의 중개업소들이 던지는 이 짧은 한마디는 단순히 집을 싸게 팔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이자 다가올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유일한 태도입니다. 7억, 8억의 하락이 고통스러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지각 변동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지나고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하되는 순간 우리가 알던 부동산 시장의 상식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언젠가 다시 오르겠지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버틴다면 당신의 자산은 그 희망과 함께 서서히 침몰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움켜쥐고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가볍게 비우고 흐름을 타야 하는 시기입니다. 썰물 때가 되면 누가 맨발로 서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기 마련이죠. 가장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자부했던 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추위에 떨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리한 영끌이나 투기적 접근으로 자산을 불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 자산의 체급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는 과감히 덜어내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비워진 그 자리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기회를 담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그늘 속에 기회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매도자에서 매수자로, 투자자에서 실거주자로 완전히 넘어가는 이 혼란의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진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성벽이 무너진 자리에서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선별해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사람만이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던진 보유세라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운 그 빈자리에 불안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의 씨앗을 심으시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지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날카로운 진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변화의 파도 위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